자, 이제 공공부조네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공부조. 공공부조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공공부조잖아요. 자, 그 공공부조의 원리가 뭐냐면, 채국, 생무, 보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채구가 생물을 보자. 채국, 생무, 보자. 채구가 생물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채가 뭐냐?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해주는 이유가 왜 해주냐?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이 있는데 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공부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노력을 하지 못해도 빈곤할 경우 국가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최저생활 보장. 두 번째, 국가 책임이다. 국민이 어려운 거, 가난한 거는 국가 책임이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책임이에요. 자, 생존권 보장. 모든 것들보다 다 인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자, 무차별 평등, 인종, 신분 다 필요 없고 모두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차별 평등이죠. 자, 보충성이 있습니다. 자, 부족분만 해주겠다. 자,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족분만 보충해주겠다. 보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분.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고 부족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분만 보충해주겠다. 자, 자립주장.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립주장이에요. 즉 뭐냐? 네가 수급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수급을 받으면서 노력해서 네가 이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립주장으로 조건부 수급자죠.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립주장이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채구가 생물을 보자 해서 공공부조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 국가 책임, 생존권 보장, 무차별 평등, 보충성, 자립조장으로 채구가 생물을 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공공부조의 원리가 있어요. 자, 특징이 있는데 사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 일이 터진 후에 대응할 수 있겠죠. 일이 터진 후에 대응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사회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은요, 사전적 대응입니다. 사전적 대응을 해요. 왜? 그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응을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공공보조는 일이 터져야 그 도와주지만 사회보험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해 놓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위험에 대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없다. 왜 그러면요? 사회보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없죠. 뭐가 없냐면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우리가 급여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 준다. 내가 실업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상태로 연금을 받으면 연금 보험료 낸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공부조는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자, 재산과 소득 조사를 통해서 수혜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보험은요. 자산조사라든지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요. 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방금 소득이라든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모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네 번째, 일반 조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고요. 또 하나,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험료와 국가 세금을 통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보험. 그러나 이 일반 조세,
공공부조 같은 건 그 보험료가 안 들어가고 무조건 100%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 권리성이 추상적이다.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면 받고 안 주면 받고. 내가 기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성이 강해요. 권리성이 강합니다. 왜? 나는 뭘 했기 때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 자, 수직적 재분배 기능만 있다. 그렇죠. 왜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해서 못 버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버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만 있지만 이 사회보험은 자, 수직적 재분배도 있어요. 수평적 재분배가 기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 할까요? 건강보험.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험료를 조금 냈다고 해서 보험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는 거죠. 보험료를 조금 냈다고 해서 보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보험을 많이 냈다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나요? 그건 아니죠. 질병에 따라서 똑같은 일괄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수평적 재분배. 안 다친 사람이 다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수평적 재분배인데, 이 사회보험에서는 수평적 재분배에 영향이 크고요. 수직적 재분배도 있어요. 수직적 재분배도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많이 있진 않아요. 수익적 재분배 기능도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 연금보험인데 마지막 3년은 내가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평균 금액이 있겠죠. 보험 사람들 보험료를 사람 수로 나눕니다. 가입자 수로 나누면 평균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평균 금액을 내 적립금을 해줘요. 내 적립금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적게 받게 되고 적게 낸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한 사람만 수혜자가 되죠. 신청주예요. 신청해서 뽑힌 사람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회보험은 누구예요? 신청주의가 아니죠. 자, 가입자죠. 가입자.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 신청주의로 해서 선택된 사람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공공부조와 다르게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 된다.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게 요거죠. 쓴 것이 왜 이걸 썼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를 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대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험 기여금은 통해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납게 했기 때문에 자산조사, 소득조사 안 한다고 했어요. 자, 보험 기여금과 지정된 세금을 통해서 재원이 조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보험료는 아니고 이 세금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권리성이 강해요. 왜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권리가 강하다. 자,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수평적 재분배.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친 사람에게로, 산재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산재를 당한 사람으로, 실업하지 않은 사람이 실업한 사람의 소득이 이전되는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이 사회보험은 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직적 재분배도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자가 되고요. 가입자만 수혜자가 되는 것이 사회보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회보험과 이 공공부조의 비교도 좀 중요시 봐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차이점입니다. 자,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죠. 보험을 넣고 싶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최저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금액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소득을 보장해줘서 그거에 맞춰서 금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세 번째,
사회적 충분성이요. 복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험료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가는 거죠.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친 사람에게로, 실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실업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급여가 이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지 요소다. 그래서 사회적 충분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보험료를 내서 안 냈다더라고 다음 달에 안 내도 되냐? 그렇진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충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4번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법적 권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이제 법에 의해서 이 보험에 대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자, 이거는 정부가 독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만이 이 사회보험을 운영할 수 있죠. 비용 예측이 곤란합니다.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상태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야 받는 거지. 우리가 무얼 한다, 무얼 어떻게 나온다, 어떻게 된다, 뭐 비용 예측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돼야지만 그런 행동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예측이 곤란해요. 자, 그러면 이 비용 예측 곤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병원을 갑니다. 내가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대한 내가 내용들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내가 그걸 다 알 수 없을 뿐이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완전 정리 불필요. 필요가 없겠죠. 자, 완전 정리 불필요인데 왜 정립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이게 뭐냐면 오늘 이번 달에 된 건강보험료 그게 나왔다고 해서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냐? 그게 아니야. 또 내는 거죠. 적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험 계약의 불필요입니다. 왜? 강제적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하지 않죠. 자, 목적과 결과를 감안해서 다양한 옵션을 부여합니다. 자, 우리 산재보험만 해도 급여가 9가지예요, 9가지. 그래서 그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보험. 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4가지. 뭐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뭐 크게 2가지로 변하게 되고 고용보험도 크게 2가지. 뭐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옵션에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해요. 중앙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왜 강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중앙이 독점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가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고 그것으로 다시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조세를 이용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조세 제도를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민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들게 돼요. 내가 보험을 들고 싶다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들어라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싶을 때 다른 어떤 보험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찾아서 보험을 자발적으로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게 돼서 이제 얼마 금액을 준다라고 나오지만 민간보험은 그게 아니라 내 의사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고액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보험은 그냥 급여의 몇 퍼센트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소득의 보장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최저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많이 넣으면은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보험료를 받을 수도 있죠. 자, 개인적 공평성을 강조합니다. 왜요?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나만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을, 내 보험료로 다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보험을 안 들겠죠. 그래서 공평성, 개인적 공평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법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적 권리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이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약관에 따라서, 그거는 약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관에 따라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적 권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경쟁이요. 많은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많은 보험회사들이 있고 그 보험회사들이 이 움직이는 거죠. 자유 경쟁을 하게 된다. 자, 비용 예측을 전제합니다. 우리 10년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20년을 넣게 되면 30년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보험 예측, 비용 예측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얼마를 받는다.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하기엔 또 얼마를 납부해야 돼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완전 적립입니다. 내가 그것을 적립하는 거죠. 그 보험료를 내 이름으로만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을 적립을 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 적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금액을 넣으면 내가 얼마를 넣었고 지금까지 얼마를 넣었고 요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이나 집단적 보험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험 계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집단적인 뭐 여행보험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움직이죠. 자, 그런 것들처럼 집단적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어떻게 하냐? 목적, 결과를 감안합니다. 나는 암에 걸릴 것 같으니까 암보험. 나는 심근경색이 안 되니까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처럼 목적, 결과를 통해서 단일 옵션을 부여하게 되죠. 내가 그 필요한 것만 하나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도 그거에 대해서 암이면 암 하나, 뇌면 뇌, 아니면 심근경색 이렇게 이제 단일 옵션으로 부여한다. 자, 사적 경로로 투자를 해요. 어디로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설회 그 보험회사의 건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보험회사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취약하죠. 왜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어때요? 물가가 많이 오르면 돈의 실질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처음에 약속해놓은 얼마 받는다, 얼마 정해져 있죠. 그 금액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아니면 40년 후에 5천만 원 줘요라고 한다면 지금의 5천만 원과 40만 원의 5천만 원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 재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연금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재정 방식이 있어요. 어떤 재정 방식이 있냐라고 하면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 이 연금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 방식. 자, 그러면 적립 방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하나 다 이제 저금하는 거죠. 저금해가지고 내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그 나중에 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 적립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각각의 보험료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험료를 계속 적립됐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는 절약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총 납입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를 1년에 넣으려고 하면 5천이지만 2년에 넣으면 2,500, 3년에 넣으면 5년에 넣으면 1,000만 원, 10년에 넣으면 500만 원, 20년에 넣으면 250만 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납입료가 절약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자들이 붙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조금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구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예방할 수 있다. 자, 인구 변동이래요. 인구 변동. 우리가 이제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지금처럼 국민연금처럼 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고갈될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갈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갈이 될 수가 없죠. 왜? 적립했으니까 그 적립 금액이 있죠. 그걸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변동에 따른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적립된 보험료를 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보험료 가지고 투자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자, 보험료가 적립되어 재정의 안정화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보험료가 이렇게 정해져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성이 느껴지겠죠. 안정화될 수 있어. 단점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 정해진 금액을 받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자, 네가 이렇게 내면은 얼마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 받았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급여에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 빵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뿐만 아니라 옷이라든지 뭐 이런 금액들이 10년 전에 금액과 지금의 금액이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투자한 보험료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투자해갖고 말아먹었거든요. 많이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들이 이제 많이 없죠. 금액들이. 그리고 긴 가입구가 요구된다. 최소 20년이에요. 최소 20년의 가입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부가 방식은 지금 현 세대가 있어요. 이전 세대, 미래 세대가 있겠죠. 지금 내가 연금을 납부하면 이전 세대가 받고 미래 세대가 연금을 납부하면 이제 지금의 현 세대가 받는 이런 것이 이제 부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보험료를 현 세대의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재분배가 있는 거죠. 세대 간, 이 세대끼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죠. 세대죠. 넘어간다 해서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점은 가입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왜요? 얘가 돈을 냈네. 그럼 바로 100을 냈어요. 그럼 100을 가지고 이전 세대에게 100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그 시대에 바로 준 거잖아요. 오늘 받은 거 오늘 줬으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습니다. 왜요? 받은 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니까 재정적 부담이 없죠. 네 번째, 장기적 추리 추계가 불필요하다. 그렇죠. 얘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장기적 수리 체계, 왜? 이번 달 받아서 이번 달 주기 때문에 장기적 수리 체계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단점입니다. 인구 변화의 영향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세대가 이제는 계속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현 세대와 미전 세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연금을 모두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내려고 하면 진짜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받지도 못할, 지금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받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운영이 불안정해요. 왜요?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이때 줘요. 근데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죠. 자, 미래 세대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현 세대와 이전 세대 보험을 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운영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이 부가 방식의 단점이다. 그래서 적립 방식의 장점은 자, 부가 방식의 단점이 되고요. 부가 방식의 단점은 적립 방식의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씩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적립 방식은 내가 돈을 다 내가 적립해 놨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신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데
부가 방식은 그때 줘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의 장점은 부가 방식의 단점이 되고 부가 방식의 장점은 적립 방식의 단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점 적립 방식이라고 있는 건데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만 합쳐놓은 건데 그것이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내가 얼마를 냈다고 하는 금액이 적립이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그 연금이 나가게 되는 그런 부가 방식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보험과 공공보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재원, 사회보험료, 조세. 맞죠? 이건 맞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공공보험은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대상자 범주, 보편주의, 선별주의. 그죠? 공공보험은 선별되고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니까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권리성. 사회보험은 추상적이고 약하다. 공공보험은 추상적이고 강하다. 아니죠. 약하죠. 왜? 돈을 안 냈잖아요. 근데 사회보험은 강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돈을 내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 이것이 틀린 거네요. 자, 수급자금, 기여금 대 자산조사. 그렇죠. 기여금으로 돈을 납부해야 되겠죠.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야지만 수급 자격이 생겨요. 보험료를 내야지만. 자, 근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하는 거죠. 자산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겠다. 자, 틀렸네요. 아, 맞죠? 자, 특징. 사후적 성격, 사전적 성격. 그렇죠. 틀린 거 요거 미음이네요. 자, 사회보험은 어때요? 내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고 공공부조는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후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네요. 디귿과 미음이 틀린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1번. 사회보험 급여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자, 사회보험은 우리가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비례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적 공평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실업한 사람에게로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친 사람의 보험료가 이전되는 것처럼 이 보험료에 철저하게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의 만큼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간보험입니다. 민영보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민영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해 결정된다. 자, 물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평균에 비례할 의미가 없겠죠. 왜요? 나만 사니까. 내가 보험을 내서 나만 살면 돼요. 무슨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민영보험이니까 평균점인 위험에 비례할 필요가 없어요. 평균적인 위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길 수 있는 나의 최대로 내 위험에 대비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입니다. 사회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험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민간에서는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막 하겠지만 이 사회보험에서는 이게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적 위험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니네가 모든 사람들의 돈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위험. 요 직업 쪽에서는 요런 위험들이 생기더라. 요런 보험은, 요런 직업은 요런 것들이 생기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이런 평균적인 위험들, 이만큼의 위험들이 생기구나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비례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그런 뭐랄까요? 그 사건이랄까요? 사교율을 가지고 비례하는 것이 이 민영보험이 아닌 이 사회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 사회보험은 가입자율,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아니죠. 이거 민영이죠, 민영. 내가 보험을 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이제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인 적절성이기 때문에 개별 위험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위험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자, 4번. 사회보험은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자, 맞죠? 사회적 보험료는 개별적 공평성, 급여는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해서 움직이다. 개별적 공평성이 뭐예요? 개별적 공평성. 내가 맞게끔 내가 이제 그거 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공평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똑같이 뭐 어떻게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어떻게 내요? 내 급여의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공평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내게 되고 이제 받을 때도 건강보험에 가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의 병에 따라서 비용들이 달라지겠죠. 이걸 개별적 공평성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병을 가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보험료를 책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 그래서 뭐요? 다치지 않은 사람이 다친 사람에게로, 실업하지 않은 사람이 실업한 사람에게로 보험이 옮겨가는 것들처럼 이런 보험료는 이런 개별적 공평성, 사회적 적절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옳은 거니까 4번이네요. 자, 5번 민영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은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다. 자, 민영보험의 운영 방식은 적립 방식밖에 없습니다. 자,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는 것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이 부가 방식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사회보험과 이 공공부조를 비교할 때 공공부조와 갖는 장점은 자 1번 높은 비용 효율성 2번 근로동기 강화 3번 비용의 예측성 4번 수평적 재분배 효과 높은 수급률 자 비용 효과성이네 비용 효과성 사회보험을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 자 첫 번째 비용 효과성 비용에 따라서 효과를 준대 왜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니까 10이라는 걸 10명에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것을 어려운 사람 4명에게 2.5씩 주는 거예요. 이게 비용 효과성입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죠. 근데 사회보험은 보편성이잖아요. 가입자에게 모두 줘야 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비용 효과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높은 비용 효과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공공부조예요. 왜 선택해서 대상자를 선택해서 소수의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이 높다. 10개를 가지고 10명에 하나씩 주는 것보다 2명에게 5개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비용으로 볼 때. 자, 그런 것들처럼 비용 효과성이 높은 것은 이 공공부조고요. 자, 근로동기 강화, 비용의 예측성, 수평적 재분배 효과, 아까 이제 다치지 않은 사람에게서 다친 사람을 넣는 게 수평적 재분배고, 높은 수급률, 돈이 막 모이니까 나중에는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재정 예측, 내가 뭐 하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예측들.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만 이걸 낼 수 있으니까 근로동기 강화. 이런 것들처럼 이 2, 3, 4, 5는 이 사회보험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장점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연금제도의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적립 방식은 부가 방식에 비해 세대 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렇죠. 적립 방식은 세대 내, 부가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부가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 자동 축적 효과가 크다. 아니죠. 부가 방식은 그때 줘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어요. 자본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적립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만 이 자본 축적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죠. 부가 방식은 적립을 안 해요. 부가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 기금 확보가 더 용이하다. 아니죠. 적립 방식은 돈을 모아놨으니까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다든가 이자 배당을 받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금 확보가 용이한데 부가 방식은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 그대로 주고 그대로 주고 그대로 주고 그대로 주고 아무 곳간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부가 방식은 그 서비스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은 거네요. 자, 옳은 거는 1번입니다. 1번. 적립 방식은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그 자본 축적하기에는 적립 방식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기금 확보하는 것도 적립 방식이 부가 방식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